자, 여러분들 태도가 전부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세가 모든 것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좀 이제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예. 아무리 다 잘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비전을 본 신분이 아니면 아니 모르겠어 하시지만 아미를 제대로 비전을 보신 분이면 아미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잘한다는 게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산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죠? 아미를 잘하면 잘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서 아미 잘하고 싶어요. 맞죠? 예, 공부는 못해도 아멘 잘하고 싶어요. 예, 공부는 잘한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아멘 잘하면 우리가 아멘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결과가 어떤지 다 아니까. 그죠? 한국 아메이가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태도 얘기 드리기 전에 한국 아메이가 2조를 향한 도약을 올해부터 시작해요. 저기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한국 아메이가 성장해온 곡선인데 지금 현재 한국 아메이 스코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 아메이 현재 회원은 100만 명, 한국 아메이 매출은 1조 2,500억 정도 돼요. 근데 향후 6년간 어떻게 하기로 지금 마음 먹었냐면 이 매출을 2배로 늘리려고 그래요. 2조. 그러면 지금도 아메이 제품 쓰시는 분들 많고 아메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 계신 분들 많다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유자격 무자격 다 쳐서 다이아몬드가 몇 조라 그래요? 예, 천조에 천조. 예, 연수입이 한 4천만 원, 4천 이상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우리나라에 몇 조게요? 6천 조예요. 그러니까 이 6천 명이나 나와 있다고 6천 명이나.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말고 한 4, 5천만 원 정도가 연수입으로 나와.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이 한국 하면 6천 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되게 떨어지는 것 같죠. 그냥 그 숫자만 보니까 100만 명이 회원인데 6천 명이라고? 예,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아메이는 단순하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넉넉하게 잡아서 미팅이 안 나오지만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벌면서 하는 사람까지도 사업가로 친다면 15,000명이에요. 15,000명 중에 6,000명이 연수입이 4, 5천만 원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야. 확률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33%, 3분의 1이죠. 여러분 식당에서 3분의 1이 돈 벌어요? 요즘 식당 10개 하면요 2개 말고는 돈 못 번대요. 그죠? 자영업의 성공 비율보다 엄청 높은 일이에요 이게요. 근데 자영업은요 점포세, 인건비 고민해야 되죠. 아메이는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너무 괜찮은 일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가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2배로 만들겠대요. 2배로. 그럼 파운더스 플래티늄 연수입이 4,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몇 명 나온다는 거예요? 6천 명이 더 나온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1,000명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1,000명이 더 나오는 1,000명은 누가 되면 돼요? 너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2배로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비전 트립이라 해서 여행지를 좋은 데를 계속 만들 거예요 아마. 올해 파운드 플래티늄 되면 어디 가요? 호주 가죠. 내년은 또 좋은 데 찾으러 한국 가면 이벤트 부서에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 하면 비전 보너스예요. 이 비전 보너스를 3년 플러스 3년 해서 6년에 걸쳐서 2번을 준다 그랬어요. 2번. 이게 지금 내 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왜냐하면 앞에 3년만 발표를 해서 내 거 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들 앞에 3년 못 받으면 뒤에 3년 받으면 돼요. 예,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앞에 3년 첫 해가 올해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연속 성장하시면 2년 연속 성장하면 내년에 100%, 3년 연속 성장하면 내후내년에 200%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연말 보너스 받는 거예요. 곱하기 대충 해가지고요. 엄청 큰 돈이에요. 저는 내년이나 후내년에 지금 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나는 SP도 아니고 브론즈 빌더도 아닌 사람은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3년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6년의 비전을 한번 심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대충 올해 3년요. 올해부터 3년 동안 25, 26, 27 이렇게 대충 아메이가 보너스 나갈 거라고 예측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다이아몬드들한테.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성장하시면 3년 동안 총 7억 5천 받을 수 있어요. 대충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올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후내년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 11억 정도 받아요. 자, 올해 파운더스 수석이 되고 내년에 더블이 되고 후내년에 파운더스 더블이 되면 19억, 20억 정도 받아요. 내 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될 게 아니니까. 내가 저렇게 목표도 안 삼았으니까. 근데 저걸요. 저기다 3을 플러스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3년 준비해서 2028년도에 수석 다이아몬드, 2029년도에 더블 다이아몬드, 2030년도에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되면 어때요? 그럼 뒤에 3년에는 앞으로 4년 남은 뒤에 3년은 여러분이 저수입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장기 목표를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저거 타가요. 자, 봐요. 이제 그러면 앞에 3년은 여기 써 있죠. 아메에서도 저렇게 써놨어요. 지금의 플래티늄이나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도전해 보시라고요. 근데 뒤에 3년은 누가 도전하라 그래요? 지금의 파운더스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가 도전해 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9% 이상 손 들어 보세요. 9%손 들어 보세요. 다 9% 이상. 나 9% 이상이야.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거 도전하는 거예요, 다. 예. 근데 저는요. 3%하고 9%하고 몇 달 차이 안 나죠. 한두 달이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저 뒤에 3년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부터 잘 봐요. 잘 봐요.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 로드맵을 그려볼게요. 자, 올해 있잖아요. 올 회계년도가 언제 끝나요? 8월 달에 끝나죠. 혹시 8월 달까지나 SP나 또는 정 진짜 안 되면 브론즈 빌더 정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지금 보세요. 올 8월 말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부터 2, 3, 4, 5, 6, 7, 8. 7개월이면 브론즈 빌더 정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이상이 보신 분들은 SP 하시면 되고요. 자, 저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저 밑에 파란 것이에요. 7개월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브론즈 빌드에서 SP를 하시는데 세 레그가 세 명이 미팅에 나오는 브론즈 빌드에서 SP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저분들이 미팅에 나오는 저분들은 최소한 뭐 하면 돼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 하시게 해주시면 돼요. 또는 브론즈 파운데이션까지 아니면 3% 6%라도 하게 하시면 돼요. 브론즈 빌더 조건이 6% 3명이니까 2명 정도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1명 정도는 6%그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그죠? 요렇게만 되면 1차 목표 성공.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저기에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나 브론즈 빌더 하시는 분이 내년에 브론즈 빌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브론즈 빌더인 사람은 그대로 유지했다 치자고요. 근데 브론즈 파운데이션 한 사람이나 3%한 사람은 1년 걸려서 브론즈 빌더 못 할까요?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핀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돼요. 내년 8월 31일까지. 이거 뭐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할 수 있어요. 저거 못 하겠어요? 내년에. 네, 내년에 할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 여러분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고요. 옆에 또 이렇게 새끼들 있겠지.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사람, 뭐 6%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죠.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연소득 6천 정도 되고요. 비전 트릭 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내년은 내년에 준비한다? 아니에요. 내년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얼마 지났어요? 1년 7개월 지났죠. 오케이.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기 브론즈 빌더 한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뭐 꿈꿀까요? 브론즈 빌더는 전부 다 내년에 뭐 꿈꾸는지 아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꿈꿔요. 맞죠? 그러면 저 세 명이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혹시 안 됐다 치자고요. 두 명만 됐어. 또는 한 명만 됐어. 나머지 두 명은 플래티늄은 되겠죠. 그죠? 최소한.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세 명 이상이 플래티늄이야. 최소 에메랄드 또는 세 명이 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는 거예요. 그럼 수입이요? 연수입이 1억이 넘어가고 비전 트립 두 번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차 비전 보너스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비전 보너스는 못 받겠죠. 앞에 3년은. 자, 못 받았다 칩시다. 이제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또 3년 동안 비전 보너스 준다 그랬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이제 비전 보너스 로드맵 2예요. 28년도부터. 2차 보너스 비전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년 후에 됐으면 4년 후에는 다음 해에는 뭐 돼요? 다이아몬드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됐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연수업 2억 이상 되시고 비전 트리 가시고 A70도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도. 왜? 저 때까지 다이아몬드 되면 라스베가스 가거든요. 비전 보너스 두 번째 1년 차가 지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파트너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3명이 다 되면 10점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뭐 되는지 이거 A70. 아까 앞에 2028년까지 다이아몬드 되시면 A70 가요. 라스베가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파트너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점수가 10점 넘어가가지고 그럼 수석 다이아몬드 돼요.
그럼 연수입 3억에다가 비전 트립 플러스 다이아몬드 여행도 또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비전 보너스 두 번째 3년에 2년 차죠. 2년 차면 작년에 성장했고 올해 성장했으니까 이때는 비전 보너스 이제 100%를 받게 돼요. 얼마 정도요? 저기 반 정도 받는다 생각해보세요. 1억 5천 정도 나올 거예요. 저기 1억 5천 정도. 그럼 그 다음에는요. 파트너들이 또 핀이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뭐가 되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수입 4억에다 비전 보너스 다이아몬드 양 여기다가 비전 보너스 3년 연속 성장했으니까 200% 나와요. 얼마 정도? 2억 5천 정도 나와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앞에 거는 비전 보너스 못 받았다 칩시다. 뒤에 거는요. 뒤에 거 첫 해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연수입 1억 5천. 네, 두 번째 구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연수입 3억에다가 비전 보너스 1억 5천. 세 번째 비전 보너스 3년 차에 파운드 수석돼 가지고 연수입 4억에다가 비전 보너스 200% 2억 5천 저렇게 받아요. 저게 여러분들 5년 반 이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시작이 뭐라고요? 올 회계연도에 최소한 브론즈 빌더 이상 하시면서 3명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7개월 동안.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또 내년에 꿈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저 5년 반 동안 받는 총 수입이 얼마냐? 저 더해보세요. 계산 빠르신 분. 머리 아파요? 죄송해요. 그럼 제가 다 더해놨어요. 얼마요? 14억 정도의 수입을 받아요. 여러분들 5년 반, 지금부터 5년 반 안에 14억 모으실 수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가능성이 제로라면 이 가능성은 어때요? 지금 이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예요.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사 이때 저렇게 안 됐어. 그럼 그 뒤에 2031년도에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럼 손해예요? 아니잖아요. 2032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어. 손해예요? 아니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기간 내에 안 됐는데 손해 아니야. 되기만 되면 좋아. 근데 저렇게 되면 14억이 나와. 한번 여러분들 인생에 뭐 내가 꿈꿨던 거 현실로 만드는 도구잖아요. 네, 도구요. 지금부터 몇 년 남았어요? 첫 번째 비전 보너스 기간 2년 6개월요. 이 2년 6개월에 여러분들이 이 터닝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지금부터 남은 올 회기년도의 7개월이에요. 이 7개월을 내가 어떻게 보내보느냐? 이 7개월에 여러분들 3명이 찾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되실 수 있어요. 그게 이론이지 되냐고요?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사업 언제 시작할게요? 1999년 9월에 시작했어요. 잘 봐요. 오늘 옛날 얘기 많이 나오네. 진짜 옛날 99년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SP가 언제 됐냐 하면 2000년 5월 1일 날 됐어요. 딱 그림이 저 그림이었어요. SP 됐을 때. 저 15%가 하지연 사장님이에요. 저 15% 가지연 사장님, 12% 9%. 딱 저렇게 됐어요. SP 될 때. 몇 개월 걸렸어요? 8개월 걸렸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내년 회계연도, 올 회계연도가 몇 개월 남았다 그랬어요? 7개월요. 맞나요? 똑같잖아요. 그럼 내년에 여러분도 9월 달에, 올 9월 달에 SP 되시면 돼요. 그럼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저부터 시작했고, 혼자. 여러분이 지금 파트너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있지 않아요, 지금? 저보다 유리하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5월 1일 8개월 만에 SP 되고, 자, 그 다음에요. 10월 1일자 플래티늄 됐어요. 몇 개월 걸렸어요? 6개월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천만 6번 한 거예요. 저 때 그림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하지연 사장님 몇 프로? 18% 했어요. 맞죠, 하지연 사장님? 맞을 거예요. 18%, 두 번째 레그 15%, 세 번째 레그 12%였어요. 그리고요, 3명이 나왔죠. 그게 중요한 게 3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SP가 갈 때 3명이 나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 3명이 이제 꿈을 꿔요. 그래서 2001년 2월 달에 제가 퀴사파이어를 했어요. 왜냐고요? 하지은 사임이 GP였고요. 두 번째 레그가 SP. 저렇게 딱 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달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달 지나서 세 번째 레그가 SP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됐어요? 에메랄드 Q가 된 거예요. 플래티늄이 됐고요. SP 저 2명이 천만 6번 해가지고
8월 1일 날 제가 사파이어가 되고요. 두 번째 레그가 플래티늄이 더 빨리 돼서, 세 번째 레그가 9월 1일 날 플래티늄이 돼서 저는 파운드스 플래티늄하고 에메랄드가 같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업 시작하고 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에메랄드 됐어요? 2년요. 이게 왜 가능한 일이냐 하면 누가 나왔어요? 파트너가 있어요. 세 레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팀에 맡기는 거예요. 시스템에 맡겨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땡큐지 뭐. 같이 잘해 나가면 되지. 예.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7개월 동안 6명의 친구를 사귀었어. 파트너를 만들었어. 그럼 그분들과 저렇게 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2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의 크기만큼 후원하시면 돼요. 그게 다라고요. 예.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아메이 사업 참 단순하죠? 참 단순한데 왜 잘 안 되는 거, 왜 잘 안 되는 것 같을까요? 아니, 돈도 안 들어가고, 경험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는 일인데, 이 쉬운 고 단순한 일을 왜 잘 안 되는 것 같을까요? 아니, 써보고 좋은 제품 자랑하는 거고요. 함께 자랑할 사람 늘려가면서 자산소득 만드는 일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이게요, 저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예. 저거 말고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공을 배워야 돼요. 암에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려고 그래 사람. 그래서 왜 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제품 얘기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맨날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안 나와요. 그리고 스폰서한테 배우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폰서 업라인한테 배워야 되는 건 성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는 법, 후원하는 법이 아니고요. 이 단순해 가지고 다 해요. 시간 지나면. 아니, 써보고 좋은 거 다 알고요. 예? 좋은 거 전하다 보면 알아듣는 사람 다 나와. 10명 만나면 한두 명 나와요. 이거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런데 성공이란 걸 못 배워서 그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못 배워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암에 잘하려면, 암에 성공하려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예,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책 제목인데요. 읽어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아메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 자세, 그 성공의 자세, 그게 여러분을 성공하게도 만들고 이 단순한 일을 안 되게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요. 여러분들 우리 명언 같은 거 듣다 보면 저 사람이 한 말 되게 많은데요. 저분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20세기 최고의 발명은 자동차 컴퓨터가 아니래요. 인간이 있잖아요.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발견이죠. 우리는 저 당시만 해도요. 노예 부모는 밑에서 태어나면 그 노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세를 바꾸고 이러고 상관없어요. 그냥 계급 사회예요. 그런데 20세기 최고 발명이 결국 인간이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꿔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간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 때 이후로. 그럼 자, 어떤 자세들을 태도들을 가져야 되나? 성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태도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세 부분에 있어서 태도가 달라요. 첫 번째는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 완전 달라요. 두 번째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요. 세 번째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고. 이 세 가지 잠깐만 깔끔하게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패란 뭐죠? 실패란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어. 그럼 실패 같잖아요. 이번 달에 목표를 세웠는데 잘 안 됐어. 실패 같잖아요. 뭐라고 정의하세요? 내 능력의 한계? 뭐 이렇게 정의하세요? 뭐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에게 실패란 뭐예요? 배우는 과정. 좋아요. 또요. 예. 목표를 못했어. 뭐 이렇게 생각돼요, 실패는? 또요. 성공의 과정. 예. 이쪽은 좋은 말이 많이 나오네. 역시. 그러니까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늠한다고요. 예.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대요. 그래서 아유 안 되네 봐. 내가 뭐 한다고 내 주제에 뭐 부자 돼 보겠다고 막 이 주말에 나와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가 막 아이고 막 이거요 이거. 예, 자기 주제를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이거 아마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500만 조회수가 나왔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저기 있다는 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막 박수 치고 싶죠. 여러분 보세요. 떨어지는 걸 실패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힘이 강할수록 올라오는 힘이 강해지죠. 여러분 실패는요, 오늘부터 우리 꿈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하세요. 실패는 내 지금의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올라가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에요.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 실패가 없으면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딛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지혜들이 여러분이 그게 없었으면 못 올라갈 때를 올라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기 헬스 해보신 분 있죠? 참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해요. 저 헬스 코치도 계신데 헬스를 시킬 때 PT를 할 때 그렇다 카대요. 네, 그렇다 카대요. 네, 얘기했어요. 난 안 해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그때 우리는 보통 힘들면 운동 스톱하는데 힘들 때 더 해가지고 근육을 찢게 만들더라고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그 찢은 게 나중에 이렇게 오므라들 때 원래대로 오므라드는 게 하고 조금 덜 오므라들어서 다음 걸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실패가 닥치고 좌절이 닥치고 거절이 닥치고 잘 안 되는 구간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서 내가 다시 원점으로 올라가면 그때 배웠던 세웠던 근육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다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에메랄드가 되고 에메랄드 깨져가지고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 속에 5년 6년이 지났는데 다시 올라오고 나니까 그 다음 다이아몬드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이게? 예,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은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실패에 대한 패러다임. 세상에 이런 성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성공이 있다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뭐만 하나만 잘못되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안 되면 실패잖아. 그러면 성공이 저렇게 돼야 된다고 믿었으면 성공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복잡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이제는 잘 되겠지. 이제는 떨어지는 거 없겠지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그 수많은 과정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꿈의 크기만큼 성공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고요. 꿈이 클수록, 성공의 크기가 클수록 저런 순간들이 자주 많이 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다음 성장을 위한 배움이다. 다음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지금 나는 다음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저 과정 속에 있으면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실패에 대한 태도 바뀔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여러분, 죽을 확률이 50%래요. 이 수술을 하면.
어때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죽을 확률이 50%예요. 죽을 확률. 근데 이 수술을 하시면 생존 확률, 살 확률이 50%예요. 느낌이 다르죠, 완전. 둘 다 반반인데.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 사망 확률이 얼마다라는 거 안 써요. 예. 생존 확률이 30%입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하고 싶어요. 생존 확률이 30%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떤 수술을 하는데 이거 하면 70%는 죽어요. 그럼 그 누가 하고 싶어? 이거 하면 잘못하면 70%는 죽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실 때 실패 확률이 아니고요. 성공 확률, 가능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가능성에서 빼기 해서 그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안 될 확률은 얼마냐 자꾸 여기로 가요. 포커스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 50대 50이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생존 확률이 50%래요. 근데 처음에는 비관하고 막 뭐라 그래요?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죽으니까. 근데 생각을 바꾼 거죠. 아, 이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생존 확률이 50%라는 건데 그때부터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삶이 바뀌어 간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네, 50대 50. 그래서 사실은 같잖아요. 생존 확률 50이나 사망 확률 50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관점이 같은 사실이라도 관점이 바뀌면 상황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전 보너스 6년 5년 반 동안 14억 어때요? 가능성 몇 프로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로 아니잖아요. 제로. 제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제로 아닌 그 가능성에 도전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지금부터 하기만 하면 그 가능성은 100%로 만들 수 있어요. 70% 60%는 없어. 안 하면 빵 하면 돼. 예. 그 첫 단계로 올해 3명의 파트너를 찾는 브론즈 빌더 돼보시라 했잖아요. 브론즈 빌더 이상. 그럼 1차적으로 그 브론즈 빌더 이상의 3명을 찾은 브론즈 빌더가 됐어. 그럼 여러분도 100%로 올린 거예요. 어쨌든 잘라 보니까 100%된 거잖아. 올해 목표는요. 예.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여호와 신포도 얘기하세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게 가능성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이솝우화예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죠. 배고픈 여우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키가 안 자라가네. 폴짝폴짝 아무리 뛰어도 포도가 안 닿아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서 포도가 어떻게 했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어떡하죠? 아이고 저 포도는 씨어서 못 먹을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인지 부조화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이솝우화의 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인지 부조화라고 들어봤어요? 심리학 용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부조화부터 얘기 드려볼게요. 부조화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타가지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리적고 잠 오죠. 이게 부조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고정돼 있어서 창밖을 안 보기 때문에 눈은 정지 상태야. 근데 뒤에 우리 있는 균형 잡는 기관은 차가 움직이니까 이거 움직이는 걸 감지하겠죠. 귀는 움직이는데 눈은 안 움직인다고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조화가 안 맞죠. 뇌에 눈은 가만히 있다고 보내고 귀는 움직인다고 보내니까 뇌가 어느 게 진짜야 헷갈리는 거야. 그래 뇌는 헷갈리면 어떡하게요? 그냥 셧다운 시켜버려요. 자뿌라 그냥 자, 자뿌라 그냥 이래 되는 거야. 아니면 어지러워 뿌라 이래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 몸의 부조화예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보내는 것들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야 진짜인지 알지. 얘도 움직인다 하고 얘도 움직인다 하고 얘도 움직인다 막 움직이는구나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놈은 안 움직인다 하고 이놈은 움직인다 하니까 뇌가 그냥 제어부는 거죠. 이게 부조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도 부조화가 일어나요. 이걸 인지 부조화라 그래요. 요 보세요. 따먹고는 싶은데 어? 잘해가지는 않아 손이. 어? 어죠? 마음은 따먹고 싶은데 행동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부조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저거 따먹어도 맛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삶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SP 되고 싶고 다이아몬드 되고 싶고 핀업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저거 안 된다고 못 사나 이래 되는 거 이제 이해되세요? 이게 인지 부조화의 대표적인 방법. 실패자들이 하는 방법이라고요. 실패자들은 생각을 바꿔버려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가 왔을 때 뭘 바꾸느냐? 행동을 바꿔요. 오케이? 저 만약에 여우가 성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여우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저거 모아야 돼 오늘. 그러면 친구를 한 놈 데리고 와서 목마를 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밟고 올라갈 걸 찾아오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냥 아이고 맛없을게 하면서 이해되세요 이게? 이게 실패자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 성공자는 어떻게 바라본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꾼다? 행동과 방법을 바꾼다. 오케이? 예, 이게 우리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부터도 이게 성공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안 그런 사람이랑 표가 나요. 자, 봐요 한번. 나는 좀 해야죠, 제가. 이게 우리 일이 아닌데. 저 성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누가 성공자가 될지 뻔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장애가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냥. 아, 방법 없어. 그냥 울어. 못하겠어. 이것도 못하겠어. 저것도 못하겠어. 뭐 저거 안 한다고 내가 못 먹고 살았나?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공자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는 이 막혔어. 어떻게 해야 되지? 뜯어볼까? 뜯어보니까 뜯겨. 어이구 따 뜯고 울고 있는 친구까지 데리고 아주 리더감이에요. 리더감. 후원해야 돼. 저런 친구는. 예? 자, 가능성을 바라보는 태도 이해되셨어요? 우리 저렇게 바라보자고요. 예, 자, 세 번째는 나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앞에 1, 2번이 쌓이잖아요. 1, 2번이 쌓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 우리 저거 정체성 얘기했죠, 지난달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뭐라고 규정하시느냐고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가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성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 조금만 실패를 하고 조금만 좌절을 하고 조금만 잘 안 되고 나면 내가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뭐 하겠다고 자꾸 자기를 낮추어요. 자신의 가치를요. 예. 여러분들 가치는 외부 상황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하실 분. 이거 왜 달라 그래요? 그죠? 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요. 그럼 이거 이렇게 꾸기면 10,000원 안 돼요? 이거 내가 막 밟으면 이거 돌아보는데 할 사람 빨면 돼? 다 한다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게 우리라 생각해 봐요.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뭐 거절을 당했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정한 여러분의 가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달라잖아 다. 그죠? 근데 왜 스스로를 자꾸 우리 힐책하고 나는 안 된다 하고 나는 못할 놈이라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새 돈 10,000원은요. 아무 상처 입지 않은 10,000원은요. 앞으로 안 나가요. 근데 수많은 경험과 좌절과 실패를 겪었던 10,000원은요. 진짜 멀리 날아가요. 꾸겨지면 꾸겨질수록 더 멀리 날아가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하려 하지 마세요. 거절받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누군가 정의해 보세요. 난 다이아몬드 될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규정해 보시라고요. 이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명확한 정체성이 생기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죠.
자존감 공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자존감 공식이라고 이게 논문도 많더라고요. 자존감 공식은요, 계획분의 성취래요. 그러니까 계획은 100을 세웠는데 50밖에 못했어. 자존감 0.5로 떨어질 거야. 예. 계획을 200을 세웠는데 행동은 100밖에 못했어. 자존감 떨어지는 거지. 근데 계획을 150을 세웠는데 성취를 50 했어. 자존감 뿜뿜 1. 1로 갈수록 자존감이 세지고 0.5 밑으로 떨어질수록 자존감이 약해지고 낮아지는 거래요. 그럼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취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쉬울까요? 계획을 적게 잡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계획을 적게 잡는 게 쉬워요. 그래서 목표를 잘게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작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있잖아요. 물론 좋아요. 중기 목표, 장기 목표, 1000만,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세우는 거 좋은데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걸 자꾸 성취하는 경험이 생겨야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할 때도 그렇게 가르치죠. 팔굽혀펴기 매일 한 개씩만 하세요. 그럼 한 개 하다 보면 에이씨 이거밖에 내가 5개 해야지 이러면서 더 하게 된다니까. 그럼 자존감 올라가요. 예. 제가 그래서 자전거 처음 탈 때 그랬다니까요. 욕할 수 있는데, 아니, 놀릴 수 있는데 저 5km만 타는 게 항상 목표예요. 그냥 5km 타는 게 목표인데 타다 보니 좀 해도 타자 10km, 15km 타는 거예요. 예. 작은 목표들을 세우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이달에 내가 10명한테 전화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들요. 예. 이런 목표들. 나 3개월 동안 뭐 10명한테 내가 10명만 만나보자. 아메이 전해보자. 뭐든 괜찮아요. 작은 목표들을 세워야 되는데 작은 목표 세우기 제일 좋은 게요. 한 달과 한 주예요. 한 주와 한 달에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성취감을 느껴보시라고. 책요? 집에 가서 내가 매일 한 장씩만 읽어보자. 한 장. 탱코 갈 때 한 장. 괜찮다니까요. 오디오 한 개씩 들으라 그러는데 매일 그건 나한테 너무 부담이고 오디오 5분씩만 들어보자. 5분 듣다 보면요. 차 세우고 안 올라가고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목표. 저 밑에 분모가 작아야 돼요. 분모를 작게 만드세요. 분모를 작게 만들면 여러분들 자존감이 계속 올라간대.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작은 성취들을 늘려가라고요. 그러면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작은 목표들. 그러니까 SP 목표, 뭐 플래티넘 목표 좋아요. 그걸 세우는 데 있어서 작은 목표들도 세워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행동 목표와 결과 목표 따로 세우라고요. 결과 목표는 결과 목표대로 세우고 행동 목표는 작은 행동 목표들을 세우세요. 한 달에 내가 뭐 몇 명을 만나겠다. 이 작은 거 너무 많이 또 막 한 달에 나 이번 달에 100명 만날래. 뭐. 다음 내일 3명 만나고 그 다음부터 안 만나. 예. 100명을 30으로 나누면 3이니까 하루 3명 만나놓고는 이제 지쳐서 다음부터 안 만나면 자존감 빡 떨어지지 또. 아이고 봐라 내가 뭐 계획하고 한 게 있더나. 다음에 또 못 세워요. 작은 목표들 꼭. 요상사님 작은 목표. 미팅이 안 빠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작은 목표로 작은 적지 쌓기라는 작은 단계의 중요성이라는 영상이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딱 내가 공감 가던데 보세요. 왼쪽 사람은 계단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오른쪽 사람은 첫 계단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뛰다가 뭘 다 보는 거예요. 뛰다가. 그러면 저 이제 두 번째 오른쪽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부조화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막 이 계단 안 올라가면 내가 못 사나 하면서 집에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목표로 작은 성취 많이 쌓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 배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예, 1번 어떻게 해야 됐다 그랬어요? 실패는 뭐다? 다음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다. 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능성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가능성이 딱 생기면 불가능의 영역을 크게 인식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더 크게 인식하시고요. 행동과 생각의 부조화가 일어날 때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방법과 행동을 바꾸어 보세요. 그게 성공자의 생각 패턴이다 그랬습니다. 3번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이 규정한 정체성대로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시고요.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자존감들을 올려 나가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이 비전요. 한번 도전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능성은 오늘까지는 100입니다. 내일도 100으로 만들고 모레도 100으로 만들고 5년 반만 100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될 거예요. 리치 디보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ry or cry. 저 주제로 강의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리치가 살아계실 때요. 한번 해볼 것인가 아니면 울며 주저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요, 여러분이 오늘 내린 작은 결정이에요. 그래, 한번 해보자. 머릿속에 지금 뭔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죠? 뭐 한번 해볼까? 뭐 한번 해볼까? 제 강의 들으면서 뭔가 떠올랐었어요. 그거를 미루지 말고 하세요. 떠오르신 거. 떠오르신 걸 미루지 말고 하시는 그 작은 결정이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조금씩 조금씩 성공해 나가보자고요. 우리 멋진 꿈 꾸면서 이 사업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